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사를 비롯해 성웅,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장군의 묘역까지 있는 아산은 그야말로 충무공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이순신 장군 묘 일원의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를 예고하자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모셔야 할 충무공 묘역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건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더 고민입니다. 김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무공의 고택과 사당, 전시관 등 6개 시설물이 모여 문화유적지로 조성된 현충사. 하지만 현충사에서 7km 떨어진 충무공 묘역은 봉분만 사적으로 지정돼 원형지 복원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고증을 거쳐 지난 4년간 조선시대 임금이 하사한 농지인 위토와 제실, 연못 등을 재현해 최근 사적단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9,600제곱미터였던 문화재 보호구역이 22만여 제곱미터로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문화재 지정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주요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사적을 추가 지정하자라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인근 주민들은 20배가량 늘어난 문화재 보호구역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반경 500m마저 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한꺼번에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아우성입니다.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가치 하락은 물론 개발 행위도 단절돼 지역 발전도 물 건너갔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아무 내용 없이 넓히면 그동안 받아왔던 고통도 있는데 앞으로 또 후대들도 이런 고통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묘역에서 1km가량 떨어진 업체들도 울상입니다. 한 업체는 올해 공장을 증축해 회사 규모를 키울 방침이었는데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주민과 기업들은 사적단지화로 유적지 복원과 보존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문화재 보호구역 확장은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문화재청은 고증을 거쳐 복원된 사적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재원과 연구,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올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무공 묘역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과 문화유적이 상생할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지역 곳곳에서 접촉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말인 내일 대전과 세종, 충남은 최저 영하 14도에 이르는 강추위와 함께 오전부터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충남 북부 내륙 지역은 밤에도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천안과 계룡 영하 14도, 세종 영하 12도, 대전 영하 11도 등으로 주말 내내 강풍이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취약계층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충남도가 재구호기금 76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 4,600곳에 20만 원씩, 취약계층 6만 6,600여 가구에 1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하며 기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4년 전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갑자기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건데요. 지원단 측은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정규직화 작업을 하면서 비슷한 협약을 맺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전기시설 관리 업무를 10년 가까이 해온 62살 A씨. 사내 단체 협약에 따라 65살까지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전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10분 남짓한 계약 심사에선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딱 그 한마디로 해도 질문 없으면 끝냅니다. 한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죠. 계약을 안 하게 된다든지 추가적으로 뭐 어떤 설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최근 A씨를 비롯해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 60대 공무직 직원 7명이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노조는 65살까지 일할 수 있다는 단체 협약에도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아무 설명과 해명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당 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전기 업무는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어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65살까지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년간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서야 문제를 삼느냐는 입장입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측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자세한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 태도와 근무 평가와 같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정규직화 작업이 진행된 공공기관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단체 협약을 맺고 있어 앞으로 계약갱신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9명, 초등학교 68명, 특수학교 2명 등 2023학년도 교사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79명을 발표한 가운데 여성이 87%인 69명으로 나타나 남녀 성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85%인 58명이 여성으로 교사 합격자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지도 등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임용고시 자체가 공개 전형인데다 성별 할당제 도입 논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농번기만 되면 일당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나마 일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국내 공공근로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인건비가 크게 줄고 인력도 제때 공급받을 수 있어서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철 과수원에서 화접을 하고 가을에 고구마를 캐는 일꾼들,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일당이 많게는 하루 17만 원까지 올랐지만 농번기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동안 민간 인력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농가에 연결해 왔는데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근로 형태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당진시 등 전국 9곳에서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당진의 경우 3월 중 50명의 몽골인을 5개월간 투입할 계획으로 운영기관으로 대오지 농협이 선정됐습니다. 인원과 그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모든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예산도 투여할 생각입니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근로 형태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는 주 52시간 안에서 일하며 200여만 원 월 급여를 받고 각종 보험료는 당진시가 부담합니다.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을 앞두고 이들이 머물게 될 공동 숙소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은 공동 숙소에서 살게 돼 안정적인 주거와 식생활이 가능해지고 농협은 인력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또 농가는 하루 10만 원 선에서 이용료를 지불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 투입 인원과 시기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체계적인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년 영농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저렴한 가격에 일손이 확보된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시골서는 그 이상 없죠. 당진시와 농협은 공공근로형 사업에 농가들 관심이 큰 만큼 최적의 수요 공급 매칭 효과를 얻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어제까지 70만 원을 구형했던 검사와 이 시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당선이 무효화되는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중도메인 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 회장을 패러디해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난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동구유에 박희조 동구청장과 직원들이 출연해 박스테이프 떼기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오는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충남을 찾아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천안과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을 잇따라 찾아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아직도 당대표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다며 일일비하지 않고 유님 보태기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양 출신으로 역시 당권에 도전장을 던진 윤상현 의원도 충남을 방문해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덧셈 정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원팀으로 당의 혁신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시즌 전략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팬들이 묻고 감독과 선수가 답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민성 감독은 고질적인 약점인 수비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고, 주장 조유미는 대전의 아들 황인범과 은퇴 전 대전에서 함께 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이 태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이민성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K리그 경기와 FA컵 경기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현재 선수의 구성과 깊이에 대해 묻는 물음엔 기존 선수들을 상당수 붙잡았고 수비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몇 자리만 더 보강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질적으로 문제돼 왔던 수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실점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K1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전 세계 선수 중 한 명만 영입할 수 있다면 누구를 영입하겠냐는 질문엔 세계적인 장신 공격수 홀란드를 꼽으며 공격진에 깊이를 더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홀란드 선수가 K리그에 오면 30골 이상 넣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고 또 그 옆에서 서브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저희 팀에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뛰어난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던 주장 조유미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전이라는 팀에 와서 첫 시즌에 주장을 맡았고 감독님께서 그런 책임감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그 이상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에 꼭 보답하고. 이어 그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구 황인범과 은퇴 전 대전에서 함께 뛰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끼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짜 더 높은 위치까지 축구를 도전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꿈을 펼치고 이제 대전으로 돌아와서 같이 재밌게 또 해보자 이런 얘기도 그냥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8년 만에 이룬 승격, 일부 리그 시작에 앞서 감독과 선수, 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다시 축구특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TJB 이수복, 김철진, 조형준, 양정진 취재기자와 최운기, 박금상 영상기자가 보도한 착한 사회 기획보도가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참글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TJB 보도가 물에 빠진 승용차 운전자를 구한 공인중개사 등 묻힐 뻔했던 시민들의 선행을 단독 발굴해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등 범죄 중심의 언론 보도의 관행을 개선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충청권에서 30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단 한 건의 구속수사와 처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라며 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중소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별로 지역 산학연 협력과 지역전략 원천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법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대전 연구개발 클러스터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